안녕하세요. 부동산 인사이트 커뮤니티 회원님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주 오래된 믿음 하나에 대한 반론입니다. 바로 인구가 줄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이 논리에는 구조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허점을 짚고 왜 인구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설명할 수 없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흔한 시선 중 하나가 바로 인구 중심의 사고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단순한 도식 하나로 폭락론자들은 열광하고 폭등론자들은 반박합니다. 저는 폭등론자는 아니지만 이 논리에 대해선 분명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틀린 날꼬도 위험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총인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진짜 수요와 실제로 거주 가능한 주택의 진짜 공급량이 맞물릴 때 비로소 가격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즉, 인구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인구, 그리고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이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주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멸실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각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사어란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존재하는 사람 수는 아닙니다.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경제력과 의지, 즉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수요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인구 중 상당수는 이미 실수요를 마쳤거나 이동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실질 수요에서 차감하거나 경감해서 봐야 합니다. 반면에 수도권의 청년층은 다릅니다. 결혼, 이직, 교육, 일자리, 교통 등 삶의 조건들이 활발히 바뀌는 이 시기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거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주택 공급량입니다. 지도상에 집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실제 공급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노후 단독, 빌라, 아파트 등은 겉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소멸된 상태입니다. 지방엔 이미 사라지는 마을도 많고요. 이런 곳에 방치된 주택으로 이사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적극 수요자들은 단열, 배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은 실거주 대상에서 바로 제외합니다. 이런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없는 한 집값 상승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시장에선 멸실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수명입니다. 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공급은 끊기고 멸실은 누적됩니다.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계속 지연되는 사이 매년 수천 호씩 주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통계로도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수요가 없는 곳의 집은 이제 시장에선 멸실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서울의 인구 감소와 집값 상승이라는 동시 발생 현상입니다. 아직도 서울 인구 감소를 운운하면서 집값 상승을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인구가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없으니까 살 집도 모자랍니다. 사람이 빠져나가서 집이 남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급 탄력성과 수요 흡수력,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왜 공급 부족이 어떤 지역에선 집값 상승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선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여기엔 두 가지 변수, 바로 공급 탄력성과 수요 흡수력이 작용합니다. 공급 탄력성이란 새 집을 얼마나 빨리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서울 같은 도심 지역은 토지가 희소하고 규제와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서 하나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즉, 공급이 제한적이죠. 반면에 지방 외곽은 개발되지 않은 빈 땅이 널려 있고 공공주도 택지지구 방식으로 수천 세대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급등하지만 지방은 수요가 미묘하게 줄기만 해도 공급 과잉으로 바로 미분양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은 수요 흡수력입니다. 수도권은 교육, 의료, 산업, 교통, 커리어 기회까지 모든 조건이 집약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수요 인구가 꾸준히 유입됩니다.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 강하고 자본의 회전 속도도 빠르죠. 반면 지방은 주택 구매 수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도심이 낙후되고 구도심 재생이 지연되면 주택은 멸실되지만 새로운 공급은 외곽 택지에만 집중됩니다. 그 결과 도심 내부의 주거 기능은 빠르게 약화되고 지도로 보면 집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상실한 주택들도 정부 통계상에선 여전히 존재하는 주택수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소멸한 공급이죠. 이런 착시 속에서 공급이 많다고 착각한 외부 투자자들은 이 지역은 과잉 공급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더 빠르게 해당 지역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시장을 봐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인구가 줄고 늘었다는 총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실제로 살 사람, 그리고 제대로 된 주택 공급, 그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시장이 돌아갑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해마다 줄고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수도권 핵심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지방의 외곽과 정비가 어려운 구도심은 더 빠르게 기능을 잃고 소멸해 갈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주장은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할 수 없는 너무 단순한 프레임입니다. 멸실 속도보다 공급 속도가 느린 지역,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에선 지금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총인구가 아닌 실제로 움직이는 인구를 봐야 하고 지도에 찍힌 주택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이라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글은 부동산 인사이트 커뮤니티 K1님의 작성글이며 저는 부동산 인사이트였습니다.